예, 안녕하십니까. 또 한 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.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이번엔 이제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 애신가락 부위의 생모가 되시는 분이고요. 그 다음에 영록이라는 분의 따님이십니다. 그리고 애신가락 짜이평, 그러니까 제2의 순친왕의 본처인 분인데, 이름은 수완과 얼자 요우란이라는 분입니다. 그러니까 요우란이라고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. 좀 진짜 불쌍한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완용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참 시대를 잘못 만나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여성들, 힘이 없는 여성들. 참 안타까운 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 생각에는.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자이테오, 그 점에 그 보수파들, 그 측근들의 보수파들이죠. 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양들이 생겼고, 그리고 청나라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. 참 슬퍼요. 근데 뭐 다른 나라의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들 봐도 이런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좀 제가 워낙에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. 3살 난 부이가 자이테오에 의해서 황제도 옹립이 되죠. 그 후부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한 5번 정도 봤다는 걸로 저는, 그러니까 적어도 5번 정도는 봤다고는 들었거든요. 그래서 부이가 본인이 말하기에 자기가 10살, 그러니까 9살, 10살 그 전까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얼굴을 기억을 못했다고 해요. 3살이 돼서 황제로 옹립이 돼서 입궁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유모 손으로 키움을 받고 유모도 얼마 안 돼서 내쫓김을 당하죠. 그래서 이제 황제는 거의 어머니, 유모 이런 그런 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모정에 굶주렸던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황관들이랑 많이 이렇게 어울렸고 또 조금 성격이 조금 삐딱하기도 했다고 해요. 하지만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애신가락 부진보다는 조금 그래도 성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. 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미치였지만 그래도 삐딱했다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어머니나 유모 이런 사랑도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거기 궁 안에서 자기를 보살펴주고 진심으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
전혀 없었습니다. 아버지마저도 그냥 사무적으로 대했겠지. 그러니까 황제로서만 대했겠지. 자기 아들로서 이렇게 진실로 부정으로 사랑을 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부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애정 결핍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면서 조금 사람이 뚝딱해지고 또 엉뚱한 행동도 좀 많이 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늘 깝깝해하고 참 그 인생도 불쌍하죠, 한마디로. 근데 이제 이 어머니인 요우런이라는 분도 조금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. 근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1921년 37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것도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, 그 이유가 부이와 진태비가 극렬하게 충돌로 인해 그 진태비가 너무 노한 탓으로 그 부이의 생모를 불러서 엄청나게 야단을 칩니다. 막 수치심을 주면서까지 막 엄청난 그 욕을 했대요. 그래서 이 부이가 아니고 그 생모 되시는 요란이 아들 때문에 참았지만 그리고 용서를 빌었겠죠. 내가 내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 아이가 당신한테 대들었을 거다. 그러니까 좀 한번 나를 봐서라도 용서 좀 해달라 했겠죠? 근데 무슨 자기가 뭘 잘못 가르쳐 3살밖에 안 된 자식이 황제가 된다고 입궁을 했는데 무슨 교육을 시켰겠어요. 하지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. 또 부인은 지금 진태비 밑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하면은 자기 아들한테 또 불이익이 갈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도 용서를 빌 수밖에 없게 됐겠죠. 그래서 이제 순친왕보에 돌아와서 수모와 분노에 차 나머지 아편 덩어리를 삼켰대요.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자살한 거죠, 한마디로. 더 이상 못 참겠다. 근데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자살 소동이 있었던 일이 죄송합니다. 그렇네요. 그러니까 자살 소동이 2번 있었대요. 처음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2번째는 이제 성공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처음이 언제였냐? 1911년? 죄송합니다. 1915년입니다. 1915년 당시 원세계가 황제 즉위식을 올렸다는 소문이 이제 나돌면서 그거에 대한 절망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. 근데 그건 조금 좀 이분이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그래서 거기선 다행히 실패로 돌아가서 그래도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.
하지만 1921년도에 진태비와 부의의 그 싸움, 그 충돌에 의해서 진태비한테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나서 그 홧김에 참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된 거죠. 아편 덩어리를 삼키고. 자, 먼저가 아니라 이제 수원과 얼자, 요우단,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래도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. 영록의 딸,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수파 중에 권력자들 중에 한 분이죠. 자이테우와 아주 가까운 측근이었고요. 또 같은 고향 출신이고 조금 둘이 사랑했던 사이라는 그런 소문도 나돌았고요. 그래서 이제 영록의 도움으로 인해서 자이테우가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. 근데 그분의 딸인 요우단이 그 제2의 순친왕의 부인이 됩니다. 근데 저는 사실 이분이 자이테우의 친동생인 줄 알았거든요.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. 근데 이분은 그분이 아니고 강서재의 생모가 그분이에요. 이분이에요. 그러니까 그 자이테우의 친동생이라는 분이 강서재의 생모였다. 그러니까 그분이랑 조금 착각을 한 거죠, 제가. 근데 아무튼 이 요우단이라는 분이 영록의 딸이기도 하고 자이테우와 조금 자주 만나는 사이였대요. 그래서 양녀로 총애를 먼저 받았어요. 그래서 궁에서 잠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. 거기다가 이제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순친왕이랑 혼인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원래 순친왕의 그 정혼녀가 따로 있었대요. 근데 자이테우가 강제로 그 정혼녀와 떨어뜨리고 이 요우단이라는 이 여성을, 자기 양녀를 순친왕의 본처럼 앉혀버린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순친왕도 좀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. 그래서 좀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, 그래도 다행히 둘이 사이가 이제 좋아져서 순친왕 19살, 그 다음에 요우단이 18살 때 1906년 부의를 낳습니다. 그 다음 해에 1907년 둘째 부걸, 애신가락 부걸이 태어나고요. 그리고 2년 후인 1909년 장녀인 온영, 그 다음에 또 2년 후에 1911년도에 차녀 온화, 그 다음에 또 2년 후에 1913년 셋째 딸 온영, 그리고 그러니까 장녀 온영과 이름이 같죠. 근데 한자음은 같은데 한자가 틀려요. 그래서 아마 중국어로 하면 조금 틀릴 겁니다. 근데 그건 제가 모르고, 아무튼 총 2남 3녀 아이를 많이 낳았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이는 그래도 꽤 부부관계가 좋았다. 그리고 뭐 1911년부터 이제 순친왕이 이제 첩을 좀 엄명 돕겠죠. 그러면서 거기서도 자녀가 좀 있었고요. 하지만 다행히 이 두 부부가 그래도 이 금슬은 나쁘지 않았다.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하진 않았대요. 그리고 아이 키우고 이러는 데는 조금 좋았지만 이 문제가 큰아들 부의, 이 아들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셨다고 합니다. 보고도 싶고
또 너무 어린 나이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. 근데 만나보고 싶어도 이렇게 마음대로 가서 볼 수도 없는 사이고, 그러니까 황제잖아요. 아무리 본인이 아들이어도 그래도 황제인데 못 만나죠. 그래서 뭐 아버지인 순친왕도 그렇게 제대로 자주 보지도 못하는 관계니까 어머님은 얼마나 못 보겠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궁한 지 6년 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5번은 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이 어머니가 그래도 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시다가 그 아들 때문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. 이어서 제가 이걸 이게 제가 소개하다가 이걸 못 봤네요. 이 자살 소동의 이유가 부위와 진태비의 충돌 때문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,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이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1915년 당시 원세계가 황제 즉위식을 올리는 소문이 이제 나돌았잖아요. 그래서 이 영록의 딸로서 줄곧 청조의 그 장악하던 부친 영록의 부하였던 원세계가 황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서도 막 수치심이 느끼게 된 거예요. 그런데다가 지금 청왕조의 황제가 누굽니까? 자기 아들인 부이잖아요.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청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기 직전인 거예요. 근데 다시 왕조를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, 본인이. 근데 본인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? 이렇게 그 자기네와 같은 편들이 생겨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세력이 안 된 거죠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진태비가 조금 그래도 보수파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생모인 요란과 진태비가 자주 몰래 만나면서 비밀적으로 이 대청 왕조가 복귀, 그러니까 지속되기를 시도하는 걸 많이 의논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필요했겠죠. 뭐 그 당시에 군벌들 라고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하자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중간에서 움직였던 사람이 사기를 치고 말아요. 그러니까 뭐 이 부의 생모인 요란, 그 다음에 진태비가 모아놨던 그런 많은 재물들, 그걸 이제 이 사람한테 맡기고 이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그 군벌들한테 바치는 거죠.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중간에서 사기를 쳐버린 거죠. 돈을 이제 빼돌리고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엄청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. 이 두 사람이.
근데 이제 진태비는 거기서 요단을 오해하게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오해 소지가 이 요단과 중간인이 좀 아는 사이였대요. 전부터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요단이 이 중간인을 소개해주고 이제 그 사람을 믿고 맡기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단이 완전히 본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 거죠. 하지만 이 중간인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. 돈 다 갖고. 그러다 보니까 진태비가 더 이 요단에 대한 배신감, 뭐 분노 이런 게 있었겠죠. 오해 때문에. 그러다가 1921년도에 이 부위와 또 충돌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안 좋았던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부위와 충돌이 생겨버리니까 이 화가 요단 부위의 생모한테 전가가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이제 불러서 화풀이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부위와 충돌했던 이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그 사건까지 다 얘기를 한 거죠. 그 요단한테. 그러니까 요단은 그거에 대한 엄청난 그 상처를 많이 받고 수모도 당했겠죠.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참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신춘향은 부위에게 어머니가 자살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추럴로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부위가 본인이 말하기도 생모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. 그냥 모르고 내추럴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. 그 몇십 년 후에 부거에게 들었다고 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